제목이 Meet Olivia인데 자기 와이프를 생각하고 설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인 건 딸의 19세 친구 올리비아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환자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게 정말 재밌는데 오랜만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소파이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너무 바빴어요. 한국에서 치과의사였다고 해서 여기서도 치과의사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학교도 좀 더 다녀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합격률이 한 5% 이하 정도 됩니다. 근데 아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점도 좋아야 되고, 대표적으로는 토플 점수가 100점 이상이 나와야지 이게 단기간에 영어를 원래부터 잘하는 분이면은 괜찮겠지만, 저는 영어를 막 늘상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달 정도를 타이트하게 토플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도 목표로 하는 점수는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플 시즌은 끝났고,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뭐 레지던트 과나 지원을 또 한 1, 2주에 걸쳐서 하고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주식은 근데 계속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무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치과의사였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은행 계좌도 가서 막 인증하고 만들어야 되고, 신용카드도 잘 안 만들어줍니다. 크레딧 기간이 짧기도 하고 지금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가 돼서 또 어디 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못 바꾸는 게 이제 학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졸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점이 정말 안 좋은 편입니다. 그게 지금 사실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그 GPA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올해 합격이 될지는 사실 미지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외국 치과의사를 뽑는 게 만약에 20명 뽑으면 한 2,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뭐 절반은 인도인이고 절반은 중동, 사우디나 요르단, 남미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한국 사람은 진짜 조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어 안 써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국으로 오는데, 아니면 뭐 호주든 어디든 간에 영어가 사실 장벽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와서 공부를 막 그냥 새로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 조금 올랐어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나서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위에다가 제 주식 계좌를 띄웠는데,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증을 누가 요구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기 미국이어서 괜히 선취 매수 제 볼륨으로는 사실 택도 없어요. 근데 괜히 꼬투리 잡히는 것도 싫고, 그동안에 가볍게 미국 주식 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볼륨은 제가 그냥 가려놨고 수익률 순서로 그냥 좀 나열했고요. 팔란티어, 엔비디아, 소파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60%인데 방송한 이후로는 아마 더 될 수도 있고요. AMD도 이제 테슬라 4월에 매수를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ETF도 있고, 밑에 보면 또 종목들이 이게 조금씩 들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트코도 있고, 배당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나머지 짧게 가져가는 주식도 있고요. 일라일리는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요새 좀 잘 안 가죠. 정책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이하가 잘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 홀딩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계좌 전체는 아니고 이제 미장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연금용으로 하는 게 있고, 단기나 중기 수익용으로 매매를 좀 하는 그런 계좌가 이제 매매를 하는 계좌예요. 팔란티어가 엄청 시세가 솟구치고, 그리고 뭐 조정이 올 새도 없이 계속 매일 신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팔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홀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4월에 산 거에서 사실 제가 S&P 한 5,900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좀 물량을 줄여가지고 조금씩 줄여서 이번 주 계계로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좀 배 아픈 것도 있는데, 왜냐면 다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투자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오를지 내릴지 딱히 가시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켜서 단기채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일주일만 넣어놔도 단기채 이자를 주거든요. 단기채 이자가 지금 한 4% 초반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단기채를 사면 주세가 어디 사시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주세가 면제
단기채예요. 실질적으로 은행에 넣은 예금보다 단기채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단기채는 직접 단기채를 살 수도 있고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이제 뮤추얼 펀드로 살 수 있어요. 물론 운용 보수료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노는 현금은 뮤추얼 펀드에 단기채를 사는 게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좋다. 특히 주세가 높은 주에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IRA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이연이라든지 IRA, 로스 IRA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정리만 되면 하기 편하고 자기 소득이 어떤지 간에 IRA 계좌는 운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용 계좌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비과세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떼어놓은 거 지금 장중이어가지고 조금씩 변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왜냐면 훨씬 더 잘 번 분들이 정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할 거냐면 템퍼스 AI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캐시 우드가 다시 좀 뜨고 있어요. 캐시 우드 뜨면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신호거든요. 2022년에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때 아크 ETF 안 사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ARKK라든지 ARKGF도 있고 소형주들 정말 포모 올 정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씩 달리다가 거의 뭐 마이너스 80%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그 포모의 기간이 어느 정도 가거든요. 대형주들은 이미 막 여기 숨이 찰 정도로 꽉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 힘들 때 소형주가 날뛰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미 러셀이 소형주 지수가 많이 좋고 뭐 스테이블 코인 물론 잘 간다고는 하지만 서클이라나 들어온 기업 AVAV 같은 거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세는 인공지능 아무리 뭐 식상하다고 해도 기본 테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템퍼스 AI는 캐시 우드가 한번 건드렸던 많이 산 종목이에요. 조정이 좀 왔는데 약간 매력이 있어요. 잡주가 뜨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냐면 이건 팔란티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팔란티어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이 의료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CEO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테슬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거의 사실 대부분은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리고 팔란티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운영을 해왔는지 중요하잖아요. 여기 템퍼스 AI 에릭 레프코프스키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에릭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에릭은 그룹폰의 코-파운더예요. 그룹폰은 뭐냐면 쿠팡 같은 게 아니라 쿠폰 같은 거를 좀 온라인에서 싸게 사서 거기서 티켓을 사서 실제로 가고 싶은 뭐 뮤지엄이나 아니면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서 이용을 하는 그런 중개 사이트 같은 건데 사실 이용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센트럴파크 가서 자전거 하나를 빌릴 때도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그룹폰 통해서 하면 뭐 1시간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룹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게 약간 뭐랑 겹치냐면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페이팔 만든 거랑 약간 좀 겹쳐요. 그러면 이 CEO 에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돼요. 사실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이 기본적 분석이 이런 상승장에는 약간 무색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사람 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좀 봐야 돼요. 이 CEO가 뭐 했는지 그래서 막 홈페이지도 보고 막 뒷조사도 하는 게 이 에릭은 그 자기 와이프가 14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온컬러지 팔란티어의 온톨러지 말고 언컬러지는 그 종양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온콜로지스트를 만나면 항암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맞는 항암제가 무엇인지를 약간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2014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닫고 템퍼스 AI라는 거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 에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 때문에 이거를 창업을 하긴 했는데 이 성장 동력은 자기 사실 와이프는 아니고 자기 딸의 친구인 올리비아라는 학생을 통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69년생이고 아버지가 어떤 뭐 공학자, 어머니는 교사셨고 어린 시절부터 창업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뭐 대학교 신입생 때 카펫을 팔아서 1년에 뭐 10만 불을 번다든지 미시간에서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박사도 따고 본업은 변호사가 아니고 창업가, 약간 피터틸이랑 비슷해요. 물류 기술 쪽 에코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는 이너 워킹스, 마케팅, 미디어 오션, 소프트웨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지금 현재 성장을 시키고 있는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레프코프스키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2006년이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때에도 이런 기부 업체를 만들어서 의료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의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지놈이라든지 유전자 그리고 MRI 영상, CT 영상, EMR 같은 거를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처방받는 약이 모든 빅데이터의 다른 환자의 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세상을 목표로 한다. 이게 기업의 목표예요. 2025년 12억 5천만 달러 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협력 업체로 있고 노스웨스턴대에서 튜머 암이나 알츠하이머, 심혈관 분야에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2014년 9월 11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Meet Olivia인데 처음에 자기가 2015년에 창업을 템퍼스 AI를 했는데 자기 와이프를 생각하고 이거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움직인 건 딸의 19세 친구 올리비아였다고 합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했냐면 1차 치료가 잘 끝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21년에 추적 검사를 하다가 신장에 또 튜머가 발견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암을 치료하는 과정,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이 의료 정보를 관리하느라고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고 이걸 보면서 이제 환자 보호자의 암 환자의 현실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젊을수록 사실 암 진행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올리비아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에릭이 왜 이토록 큰 충격과 슬픔이 남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직도 2024년인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앱 이름이 올리비아입니다. AI 건강관리 비서 이름이 그래서 근데 환자들이 증상 기록하고 진료 준비하고 건강정보 관리하고 이런 요청사항을 추적하는 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근데 지금 미국은 원격 진료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자체가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다 되거든요. 그 앱 안에서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모든 기록을 남기면 증거가 남고 어쨌든 올리비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주머니 속 AI 닥터라고 하는데 AI 챗봇이 있어서 건강 관련 질문도 하고 병원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아주 원활하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올리비아의 탄생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환자에게도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지금 뭐 베타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까지 CEO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어요. 창업도 잘하고 성장 동력도 확실하고 그런 이제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이 CEO가 어째서 템퍼스 AI를 경영하는데 유리하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의 클래스가 달라가지고 뭐 ABC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가 달라서 일반 주주는 의결권이 없고요. 모든 의결권을 이 에릭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부패하거나 자기 욕심을 지켜야 사람이라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겠죠. 그게 아닌 행보를 여태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나 단점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인 거예요. 템퍼스 AI가 2025년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딥식스 AI, 중국의 딥시크 아니고 딥식스 AI라는 임상 환자 시험 매칭 플랫폼이고요. 인수를 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의료 데이터 아니면 의료 AI 기반 소프트웨어, 임상 실험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심장질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회사를 2023년에 인수한 것도 있고 알테리라고 하는 의료 영상 AI 기업 빨리 선점을 해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템퍼스 AI 자체가 의료 데이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빅데이터로 해서 그 다음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팔란티어랑 되게 비슷합니다. 에릭이 따로 갖고 있는 패스토스 AI, 온콜로지, 이게 종양학의 분야인 멀티 AI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뭐가 비슷하죠? 테슬라의 XAI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따로 갖고 있는 회사고 경영을 멀티로 하고 있는 거예요. AI를 특화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멀티 모델 헬스케어 데이터라고 하는
유전자, 임상 기록, 영상 등을 이제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통합을 한다, 정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해서 AI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을 확보를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구성을 하고요. 자기네들이 하는 진단은 인텔리전트 다이그노시스다. 앞에 artificial이 생략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하는 진단인데 지능형 진단이다. 기존의 단순한 그 유전자 기반 검사하고는 다르고 환자의 임상, 약물, 병력, 부작용 이런 피노타입 등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고려를 한다는 거죠. 컴퓨터로 돌려서. 예를 들면 HER2라고 하는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심장 질환 이력을 감안해서 HER2 억제제 위험성도 안내를 한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주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를 쓰면 안 되고 뭐를 써도 되고, 사실 의사분들이 훨씬 더 이런 거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능이라고 당연히 보기 어려울 거예요. AI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LLM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보조 도구가 되고 이게 점점 더 역할이 커지겠죠. 매출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75%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노믹스예요. 유전자 하면 유전자 가위 생각나죠. 크리스퍼 세라피틱스. 환자가 암이 진단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바이옵시를 해서 익시전을 해서 DNA 검사를 합니다. DNA RNA를 시퀀싱을 해가지고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면 AI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가장 좋은 치료법이나 임상 시험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는 이제 거대 제약사가 되겠죠. 어떤 약을 재빨리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온콜로지는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정신건강 분야도 유전자로 접근을 한다. 이게 이제 75%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25%의 매출이지만 핵심으로 앞으로 커질 부분이 데이터 서비스인데, 제약사에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모아서 매칭을 시켜서 제공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현재 2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술 회사와 파트너십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전략적으로 이미 수년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대단한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학술의료센터의 약 65%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미국 종양학자의 50% 이상, 그리고 임상시험에 등록할 가능성 후보로 두고 있는 환자가 3만 명이 이상.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 얘기 했잖아요. 넥스트는 바이오라고 AI를 이용해서 약을 개발한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뭐를 하는 회사인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서클을 한 1주 정도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왜냐면 공부가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될 것 같아, 법안도 통과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지금 엊그저께 팔았는데, 팔고 나서 시세가 지금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섣불리 매도하는 거가 공부가 안 돼 있을 때 좋다는 얘기만 듣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해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팔란티어를 굉장히 초기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업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성장성이 많이, 그리고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템퍼스 AI가 팔란티어가 가는 길이랑 되게 비슷해요. 온컬로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온톨로지, 그러니까 그 팔란티어의 그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철학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당장은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 이후로 적자 기업은 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있지만 흑자 전환할 때 사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트거든요. 많이 내렸다가 끝에서 조금 이렇게 이거는 저기 분봉이구나. 일봉 보시면 이때가 이제 완전 인기 있을 제점이고요. 많이 물렸겠죠. 개인이 꼭 이런 데 물리게 돼 있어요. 그냥 포무가 여기서 오기 때문에 많이 내렸다가 조금 이제 분위기 타고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볼까? 그럼 여기서 팔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죠. 저는 흑자 기업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EPS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어요. 매출 성장세도 되게 높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이 기업 자체가 비용을 많이 써서 운영을 하면서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인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쌓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쿼터에서는 매출은 꽤 올랐는데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면 이제 에비타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실적 발표하는 걸 이제 보고 있다가 시세가 막 분출하면은 이제 흑자 전환 되나 안 되나 하고 있다가 흑자 전환 되면 좀 오른 것 같아도 미장 주식은 흑자 전환하고 사도 많이 오릅니다. 팔란티어는 흑자 전환하고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그런 기업들만 거래를 하고 있지만 파이자나 일라일리 이런 데랑 거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시세가 말도 안 되게 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띄운 거예요. 지금 밑으로 내려도 없습니다.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이 기업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겁니다. 팔란티어가 영업이익이 마진이 미쳤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나간 이유도 마진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점이고 현재 템퍼스 AI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게 되면 새로 기업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들이 지금 계속 독점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고객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용이 그에 따라 뭐 제조업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AI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센터 제외하고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면 늘수록 마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래서 흑자 전환하고 나서 사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미래는 바이오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제약이랑. 그래서 이럴 때 괜히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 관심주로 해놓은 게 코스트코, 제가 최근에 샀거든요. 950불 이하로 떨어져서 매수 범위에 들어와서 샀는데 어느 정도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넥스트 엔비디아 시리즈를 제가 했었는데, 넥스트 엔비디아 했던 게 팔란티어 첫 번째, 두 번째는 SMR 소형 원자로잖아요. 소형 원자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리고 많이 화두되고 있고 지금 원자력이 대세잖아요. 제가 방송할 땐 원자력이 대세가 아니었죠. 넥스트 엔비디아 다음으로 꼽는다면 바로 템퍼스 AI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료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민감해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민감한 데이터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료 소송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사고 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큰 규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CEO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CEO의 배경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성장 동력이 확실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기업입니다. 지금 저는 어쨌든 합격이 돼야지 미국에 잔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